웃으면 안 되는데. 무거울 수 있는 네네. 컨텐츠잖아요. 상문이 들어오는 나이 26년도에 중요한 거는 상문이 들어오는 나이를 이제 해당이 된다 했을 때 피할 수 있나요? 네. 근데 하도 고개를 숙이고 얘기하니까 대표님이 나 대본 주신 줄 알고. 띠랑 나이 이렇게 있는 그 조견표잖아요. 네네. 네. 대표님이 저 대본 주신 줄 알고. 그래서 제 지난번에 안 하던 띠를 하니까 갑자기 대표님이 대본 주셨다고 문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대본을 안 주세요. 대본이 제가 어떻게 작성할 수도 할 수도 없는. 대본 주신다고 해도 그거 그대로 하는 성격도 안 되고요. 근데 제가 계속 화경으로 좀 보다 보니까 제가 눈을 안 마주치고 계속 책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장면이 보이는가 봐요. 상문은요, 대부분 좀 무서워하시고, 이제 조금 경각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데, 상문이 꼭 누구를 돌아가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게 꼭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직계, 이런 개념보다는 내 집안에서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문, 흔히 그런 기운들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기운이 치고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직격타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운 때문에 내가 어떠하게 좀 아프거나 앞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운전이 막히거나 그런 기운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인지 상문 하나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누구 하나 이제 돌아가신다라는 의미로 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이 꺼려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운이 들어와 있을 때는요, 분명히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신다던가 군대 간 자식이 있으면 제사 안 지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큰 일을 겪고 있고 큰 변화를 겪고 있고 할 때에는 이제 조상님들의 이제 왕래가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례식이나 결혼식장, 잔치상들, 이런 곳들을 좀 방문을 자제한다든지. 근데 나 그 질문 들어봤어요, 대표님. 장례식장, 결혼식장, 돌잔치 이렇게 잔치집 가지 말라는 얘기까지도 이해가 됐어. 그래서 안 갔어. 그럼 이 사람들이 상을 치르고 오고 식을 치르고 와서 이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건 괜찮아요? 안 돼요? 기운을 안 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소금 뿌리는데도 안 돼요? 그럼 밥 먹고 나서 또 소금 뿌리면 되지. 그럼 밥 먹고 나서 또 소금 뿌리면 되지. 선생님 티예요? 그 티와 함께하는 이 기운을 탈 때에는 내가 직격타가 아니라 그 해에 가장 기운이 가장 약한 사람, 이 운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비켜갈 수가 있는데, 이 기운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노약자나 아기들이 있는 집들은 사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 1월 제석당 같은 경우는 누가 제일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 버들이 강아지도 대신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안 갔으니까 따로 만나갖고 밥 먹어야지, 따로 만나서 술 한잔 해야지, 따로 만나서 인사해야지,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죠.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줄 거면은 그거는 내 친구가 아니라 지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통화로 인사를 전하고 끝내자. 듣는 상문도 있거든요. 듣는 상문, 보는 상문. 내가 발걸음을 해서 가는 상문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발걸음 상문인 거고, 이 기운을 좀 많이 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집안에 염려가 되시는 위아래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듣는 상문, 보는 상문은 내가 발걸음을 하지 않아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집이 기운을 많이 타는지 아닌지는 당신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죠. 띠 좀 부를까요? 네. 85년 임술생 개띠. 저는 표현하기로는 이런 분들을 사이드 상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말하는 내 직계, 내 가족, 바로 직격타가 아니라 사촌, 옆에, 한 다리 건너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모가 아니라 이모부, 이런 식으로. 내 오빠가 아니라 사촌 오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이드 상문. 76년 병진생 용띠. 이분들은 이거 그냥 뱉어도 돼요? 이분들은 본인 상문.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차조심, 자동차, 이동수단. 그럼 내가 운전하다가 운전만 조심하면 되겠네? 아니죠. 이분들은 길거리 걸어가다가 들어오는 차, 길거리 걸어가다가 운전해 오는 자전거, 바퀴 달린 것들, 요즘에 킥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걸어가 보행을 하다가도 들어오는 바퀴들. 이분들은 바퀴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다. 77년 정사생 뱀띠. 이분들은
말은 직격상문이에요. 직계상문. 근데 직계가 대표님 위에만 있는 거 아니죠? 아래도 있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직선 라인, 직진 라인들. 이분들은 가족들하고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저는 뭐 효도한다고, 가족 단합한다고, 어디 여행 가시고, 뭐 단체로 모여갖고 식사하시고, 저는 이런 운에는 좀 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주제 너무 어렵네. 말 뱉기가 너무 어렵네. 68년 무신생 원숭이띠. 이분은 윗상문, 직계 윗상문. 내 나이가 있고 부모님의 연세가 있어서 상문이 아니라 순식간에 들어오는 상문. 그래서 빨리 들어오고 빨리 끝나는 상문. 순식간에 들어오고 순식간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프지 않을까. 근데 나 이 주제 너무 어렵다, 대표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럼 사고수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사고수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사고수는요, 예측 불가한 갑자기 일어나는 것들. 나 거기 안 갔으면은, 나 여행 안 갔으면은, 괜히 내가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지하철 타고 가자 그랬는데, 아니면은 택시 타고 가자 그랬는데, 괜히 지하철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지하철 멈춰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막 그런 것들이 사고수. 근데 질병은요, 만약에 내 운에 아프다는 운이 들어왔고, 병줄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칼을 대는 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내 운에 그게 만약에 그게 내정이 좀 예측이 되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사고일까요? 예정된 거니까. 그건 내 운인 거죠. 내 운에 그런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칼을 대는 것들을 어디인지 조금 예측을 하고, 아니면 칼을 대는 운이 왔을 때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칼을 대서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한때 그런 거 유행했잖아, 대표님. 칼 대는 사주라 그래갖고 막 이렇게 눈썹 문신하고 막 귀 뚫고 그랬잖아. 타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피를 보는 사주, 뭐 피를 보는 살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개운이거든요. 되든 안 되든 간에 개운의 효과도 사실은 괜찮죠. 이번에는 이제 26년도에 예측 불가한 이제 사고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나이들 호명. 사고수가 들어오는 나이? 네. 2001년 신사생 뱀띠. 인간사고 조심해라. 인간구설 조심하고 인간사고 조심해라. 사람의 뒷공문이 따라다녀서 나한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으니 사람의 뒤를 쫓지 말고 내가 앞장서서 개척하거라. 90년생 경호생 말띠. 성급한 마음으로 나서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모두 다 충이 되어 부딪힐 것이니 현 자리를 욕심을 거두고 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올해는 100점이다. 여기는 자리가 충이 난대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조금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앞선다고 하면 자리는 전부 다 사고가 나서 내 자리는 내려앉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욕심내서 계약하신다던가 욕심내서 뭐를 해보시려고 하면 돈 사고 크게 난답니다. 80년생 경신생 원숭이띠. 고생 많았다고 나한테 포상을 내리는 거, 나한테 선물 주시는 분들 있죠. 네. 예, 순간 이거 배 비행기 보여서 이분들 포상한다고 처음으로 막 해외여행 가시고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 가시고 뭐 그런 거 있죠. 네. 안 하던 거. 이분들은 올해 안 하던 거 하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올해만 하던 대로 하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로 사고가 나면 사실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던 대로 하시고 포상이나 이거는 내년으로 예약을 하셔라. 조금만 시기를 조절해서 가자. 75년 을묘생 토끼띠.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본인은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호랑이처럼 크게 뜯어가야 도적은 아니고 생각을 가져가고 눈빛을 가져가는 것 또한 올해는 이분들한테는 화가 될 것이니 이분들은 사람 조심하셔야겠어요. 머리는 좋은데 이 머리를 사람한테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생기는 사고. 뒤통수 맞았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사기당했다. 이런 느낌이네요. 사람과의 사고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인들, 친구, 가족, 동거래 하지 마셔야겠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니까 욕심을 조금만 냈다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 심적 부담이 심히 크네요. 나 그만할게요. 네. 병오년 자체가 굉장히 빠른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빨리 드러나고 과정 없이 시작했으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력했던 사람들은 결과가 빨리 나올 것이고 노력을 안 했으면 나올 결과가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한 해가 병오년이거든요. 요번에 삼재풀이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건데요, 대표님.
정말 힘들면 힘들다는 말을 못해요. 너무 힘들면은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요. 근데 사람의 삶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어려워지기 딱 그 직전에 그 단계가 있죠. 이때가 되면 사람이 굉장히 치사해지고 굉장히 내가 많이 뾰족해져요.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요번에 삼재풀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 되도 않는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그만큼 바닥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내 옆에 한 3시간만 앉아 있어 보면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병원전 있잖아요. 결과가 빨리 나온다 했잖아요. 안 좋은 결과도 빨리 나오겠네요. 네. 작년에는 을사년은 제가 나라에 환란이 들어오고 나라에 역병이 들어오고 을사병원은 환란과 역병이 같이 들어와요. 근데 나라의 환란은 꼭 정치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연재해, 나라 환란, 전쟁, 그 다음에 역병. 이게 같이 세트로 들어오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전쟁을 우리가 몇십 년씩 하지는 않잖아요. 역병이 돈다고 해도 몇십 년씩 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사소한 거짓말도 재작년 뭐 이렇게 일 때는 잠깐 거짓말해도 이상한데 이러고 지나갔지만 올해는 분명히 표시가 나고 분명히 이게 결과가 나오고 내가 이렇게 그냥 대충 했어도 됐어. 근데 올해는 그 대충이 아니라 실력이 드러날 것이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거든요. 근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 사람은 그 노력에 대한 노력했던 것을 알아줄 것이고 실력을 쌓은 사람은 실력이 드러날 것이겠죠. 너무 좋은 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 노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나는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그 노력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노력은요. 내 기준에서의 노력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내 생각에서 나오는 노력이 아니에요. 이 노력은요. 저 오늘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네. 나 뭐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요? 일단 웃지 않기. 그쵸 선생님? 요즘 몸이 네. 좀 피곤하신데 그래도 촬영에 임하는 노력 맞죠? 뭐 그런 것도 노력이죠. 네, 사실은 대표님 오시기 전까지 이걸 취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왜냐면 준비가 다 안 되어 있다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띠별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대표님 그거거든요. 당사자한테는 큰 말만 자꾸 들려요. 그래서 그 제가 뒤에 설명을 했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남고 큰 말만 남아가지고 막 굉장한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띠별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나 오늘 띠별 많이 하고 있잖아. 나 노력하고 있어요. 그 노력은요. 내 노력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기준에서 그러니까 대표님의 기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내 성격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이행을 하고 있는 게 노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내 기준에서 내 시간에서 내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지 그 사람 생각에서. 근데 그 노력이랑 그 과정이 나한테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고 전혀 고맙지가 않은 내용이야. 그럼 과연 그게 노력일까요? 무속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난 이만큼 많이 빌었는데 빌었는데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빌었는데도 나는 뭐 공덕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이 이렇게 내려앉았다고 내 스스로 느낄 만큼 힘든 상황이 왔을 때는요. 내가 그만큼 전생이나 집안의 업장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나도 모르게 이 나이가 되기까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일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못 느낄 뿐.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만큼이면 이만큼의 잘못된 무언가가 있었을 건데 내가 요만큼 뭘 했다고 해서 이만큼이 없어질 것 같으면 세상에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그리고 요만큼의 노력했는데 왜 그 말 한마디로 그거를 갖다가 갈아엎냐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야? 병원이요.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띠 해볼까요? 2005년 을류생 닭띠.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내 노력만큼 결과가 없고 그래서 다시 가던 길을 다시 가고 해봐도 항상 제자리인 걸음이 을류생 닭띠거든요. 이분들 올해도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할 텐데 내가 노력한 과정이 있다면 내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한 과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띠. 2009년 기축생 소띠. 이분들은요 좀 말에 오해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냥 워딩으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의 노력도 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일어서는 띠. 이런 친구들은 학원이나 과외, 부모님의 도움, 주변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성적의 결과가 좀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다는 말이야. 그게 성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부가적인 도움이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으로 발돋움하는 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주변 환경이 많이 중요하겠죠. 근데 결과가 빨리 나올 거예요. 특히 예체능하는 친구들, 71년 신해생 돼지띠, 새로운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 내가 뭐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이분들은 굳이 완벽한 시작을 하지 않으려 해도 이미 도장 찍기 전에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된대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되는 게 항상 결과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조금 깨름직한 느낌이 든다고 하면 찍으려던 도장은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또한 결과니까. 지금 다들 금전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 건강 관련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69년 기후생 닭띠. 이분들 건강 관련해서 할까 말까 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는 시술이나 치료들, 그러니까 물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치료 말고 뭐 암 수술 이런 거 말고요,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치료들은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명확한 치료 말고 암 수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암 위절제 막 이렇게 해야지 다음 단계가 있는 그런 거 말고 건강과 관련해서 내가 해볼까 말까, 누가 좋다던데 뭘 해봤을 건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거를 내가 이행을 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득은 하나도 없는 띠. 돈만 쓰고 결과가, 건강에 대한 결과가 없는 띠. 근데 그거 안 하시면 돈 버는가 봐요. 감사합니다.